안녕하십니까. 정카피의 제로살이 TV입니다. 오늘은 세계 오지 여행가 김채한 씨를 모셨습니다.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우선 셀프 소개 부탁드립니다.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일간신문 동아일보에서 편집부 기자로 일을 하다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싶어서 근무 중에 제가 박사과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98년도에 IMF 때에 이제 퇴사를 해서 부산의 동명대학에서 한 10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. 배낭여행을 하게 된 게 인생 2막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예. 그러면 세계 여행도 많이 다녀셨지만 그 중에서도 오지를 많이 가셨다는데 예. 몇 개국에 주로 다니신 나라가 주로 어딘지? 제가 나라 수를 정확히 지금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50여 개국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행 지역을 제가 왜 오지를 정했냐 그러면 아마 선진국,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은 집사람과 손 붙잡고 나이 먹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험한 지역을 좀 혼자 다니게 됐습니다. 아니 그래서 근데 세계 여행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자비로 가긴 힘들 테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KBS JLTV에 세계는 넓다에 출연하셨다고 하던데 예. 그 출연 비용으로 다니신 건가요? 글쎄요,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진국은 물가가 좀 비싸죠. 그런데 저개발 국가 이런 오지 같은 경우에는 여행 항공료는 좀 들지만은 여행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또 KBS에서 세상은 넓다 시청자 프로그램 세상은 넓다에서 전체 비용은 아니지만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출연료로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아니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저는 세계 여행 관련되는 방송 프로를 즐겨 보는데 세계는 넓다에서 자주 뵀던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. 예. 아무래도 세계 각국을 다니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문화 형태나 이런 게 많이 다르다 보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. 예, 문화적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행을 할 때에 첫째 이제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음식 맛있습니다. 그런 언어 같은 거를 배우면은 여행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요.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제가 중동 여행을 많이 했는데 거기가 아마 도시가 요르단의 암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그때는 이제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같이 배낭여행을 했는데 애들은 좀 늦게 일어나죠. 그래서 애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자라고 내버려 두고 저 혼자 이제 비디오를 가지고서 전통시장 수쿠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수쿠에를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은 종업원은 물 청소하고 이제 가게 열 준비를 하고 주인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신문 보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중동의 인사말 아살람 알라이쿰 이게 이제 평화를 당신에게 아사이 말라콤 아살람 알라이쿰 아사람 말라이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람 알라이쿰 하면은 이제 당신에게도 평화를 하고 다시 인사를 해줍니다. 그러면 이런 인사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번 오라고 손짓을 해요.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앉으면 어디서 왔느냐, 어떻게 며칠이나 됐느냐, 그리고 어디 다녔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아침에 비디오 찍고 한참 돌아다니면 좀 출출하죠. 그러면 종업원한테 시켜서
야, 너 저기 차하고 음. 빵 좀 더 가져와라. 그럼 같이 앉아가지고 빵도 먹고 커피 아니 차도 한잔 하면서 좀 얘기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. 그래도 우리는 중동이라 그러면 맨날 그 언론에서는 뭐 테러나고 네. 그다음에 이 좀 불안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다가 또 가보면은 중동 사람들이 또 다정다감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. 그게 보면 상당히 또 남자들 여자들 다 할 것 없이 잘 생겼잖아요. 예, 예. 이슬람 문화, 우리도 이슬람권에서 손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예, 여기서 이렇게 저걸 깔아놨고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절도 하고 또 일종의 예배인가요? 아, 그런 걸 그렇죠. 하고. 그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슬람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이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지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나침반을 가지고 다닙니다. 그래서 메카 방향으로 해서 하루에 5번 그 예배를 드리죠. 그래서 그분들은 또 우리처럼 이렇게 손으로 먹는 저기 수저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또 집어서 예. 또 그러더라고요. 그 무슬림들은 손으로 먹는데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이제 지저분한 일,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에 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뒤처리를 할 때 왼손으로 하지요. 그래서 만약 왼손으로 해서 음식을 준다라든가 그 선물을 한다라든가 뭐 손을 잡는다라든가 이런 거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좀 꺼려합니다. 예를 들면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조금 예,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예, 요즘에는 뭐 그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보면은 뭐 잘 나와 있죠.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그 스님들 절대 스님들 옷을 만지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몸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자들은 이제 스님하고 가까이 하는 거를 금지하지요.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같은 데에서는 어린 애들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는 거. 예, 머리는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머리는 만지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런 또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영상 촬영이나 뭐 그런 촬영이나 이런 데서 또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. 예, 그 제가 참 촬영하다가 경찰서에도 참 여러 번 많이 끌려갔습니다. 예, 촬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등을 툭툭 두드려요.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총든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 촬영 금지 구역이다. 왜 촬영하냐 해서 아 그러냐. 그러면 여기 촬영 금지라고 팻말도 있는데 왜 촬영하냐. 그래서 아 그런 게 있냐. 저는 이제 모르는 척 했죠. 그랬더니 파출소로 가재요. 그래서 또 파출소로 갔지요. 가니까는 신분증 내놓고 여권 내고 뭐 조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 관광객이고 학교 선생이다. 그랬더니 여기에서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. 그 사람들도 학교 선생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존경을 하고 신뢰성을 가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이라 그랬더니 아 그러냐. 그러니까 여기 촬영 금지 구역이니까 촬영하지 말고 조심을 해라. 그러면서 조용히 공손하게 보내주대요. 네, 그런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. 그동안 다니신 그 여행지 중에서 좀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습니까? 제가 그 누가 그런 질문을 했대요. 그 여행가한테 여행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느냐 했더니 그 사람 대답이 그 출국장 로비랍니다. 그러니까 출국장 로비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설레임, 그다음에 여태까지 준비한 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출국장 로비가 제일 좋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 제가 야, 그 사람이 진짜 똑같은 그런 생각이었겠다. 다니면서 특히나 오지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고 힘들고 또 계획대로 안 되고 버스 제대로 못 갈아타서 딴 지역으로 또 가야 되고 뭐
이런 거 힘들고 하지만은 음.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다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추억이 되는 거지요.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. 그래서 대충 그 여행에 대한 명언들이 많잖아요. 보면 여행은 지구를 반바퀴 돌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참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여행을 하시면서 또 우리 김치한 씨께서 또 여행은 한마디로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여행을 떠남으로써 그 깨달음의 절반은 얻은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주로 깨달은 게 어떤 거죠? 깨달은 게 일단은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뭐 국내도 여행지로서 좋은 데가 많지요. 네. 그런데 우리가 익히 봐왔기 때문에 새로운 감흥이라든가 감동이 좀 적게 와닿아요. 근데 외국의 새로운 풍물을 보면은 그것이 별것도 아닌 사소한 건데도 그것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깨달음으로도 오고 즐거움으로도 오고 그런 게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. 세계 이렇게 보면 좀 뭐 부국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가보셔도 되고 또 아주 가난한 나라도 가보시고 뭐 다양한데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 그 어떤 데는 보면 부자인데도 굉장히 쫓기면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면서도 늘 밝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고 막 그러잖아요. 예. 여행하시면서 그 나라 보면 그래서 그러면 그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여행하시면서 느끼는 어떤 그 사실은 뭐 GDP가 높으면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데 행복 지수는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도시보다는 농촌에 가면은 못 사는 나라의 농촌의 생활이라든가 잘 사는 나라의 농촌의 생활이 그렇게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. 물론 문화시설이라든가 생활 편의 시설은 선진국이 잘 돼 있지요. 그런데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느냐에 따라 있는 거지 이것이 물질적인 거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도 못 나가고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? 예, 지금 이제 팬데믹은 끝나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간다 그래서 제일 제가 부러운 게 집에서 하늘을 보면은 비행기 지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저 비행기를 타고 또 나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 부러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막바지에 왔고 이제 뭐 마스크도 이제 벗어날 시기가 됐으니까 차기에 지금 가는 거는 6월 말경에 선배 두 분하고 지금 인도네시아 여행을 할까 합니다. 이번에는 그 제가 새로운 여행지는 아니고 그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해서 선배님 두 분을 모시고 인도네시아를 여행을 할까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요. 그리고 물가도 저렴하고 그 여행지로서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화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좋은 바닷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그 세계 여행이나 오지 여행을 쭉 하시면서 또 그동안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유익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. 예. 제가 세상은 넓다에는 제가 보통 한 60분짜리
그 비디오 테이프를 한 10개 정도 찍어 갖고 와요. 근데 그 10개 찍어 온 거 중에서 편집을 해서 방송하는 거는 한 20분 분량 정도 해서 한 2, 3회 정도 만들거든요. 네. 그래서 나머지의 비디오들이 거의 사장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유튜브라는 좋은 그런 그 매체 채널이 있으니까 내가 갔다 온 곳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김채환의 비디오 여행 일기라고 해서 지금 하나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예능이라든가 제가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그 다이나믹하고 그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안 되고, 그래서 만약 제가 갔던 지역을 다른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담아서 지금 10분짜리 비디오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냥 촬영을 제가 직접 그 대화를 하면서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 내레이션을 하니까 자료 찾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지금 그 정글의 법칙이나 1박 2일처럼 예능이 아니고 저는 참하고도 스타일로 그 잔잔하게 여행지 소개,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니면서 각 가정에 해서 현지 사람들과 교류했던 내용들 그런 거를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제 아들이라든가 손자가 이거 할아버지가 다녔던 데가 여기구나 하면서 제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럼 또 다음에는 김채환의 비디오 여행, 거기에 또 인도네시아 편이 또 소개가 되겠네요. 예. 그리고 앞으로 그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다큐멘터리식이고 굉장히 생활 속에 좀 휴먼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유튜브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. 시간 되시면 김채환의 비디오 여행 여러분도 구독하시면서 여행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제주도에 여행하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죠? 그 꼭 인상 깊었던 곳이라고 하면은 제주도는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좋아요. 그 계절별로 다 특색이 있고 다 좋은데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게 어느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 처음에 왔던 곳은 그 서귀포의 법한동의 가름 게스트 하우스인데 거기서도 뭐 잠자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주인 그 사장님하고 아주 좀 알게 돼가지고 얘기를 좀 그 하다가 보니까 많은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여행을 할 때에 뭐 장소 이런 거는 다큐멘터리로 충분히 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현지 사람들과의 대화가 저는 굉장히 좀 즐겁습니다. 그래서 저희 제주 이글루도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 행복한 여행 플랫폼 같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여행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공감하는데 여행 오신 분들이 정말 그분들의 행복이 곧 저희 제주 이글루 행복이다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또 여기 오게 된 것도 선배님도 뵙고 결국은 사람 만나는 재미로다가 또 제주 이글루 또 오게 되는 거죠. 하여튼 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제주 이글루 숙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또 해외 여행 오지 여행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.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한 10%밖에 못했고요. 다음에 또 와서 2편 제작을 하겠습니다. 그때도 또 많이 봐주십시오.
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